네, 이번에는 우리 시험 직전 비법 노트라고 해서 나가는 자료인데요. 자, 각 파트별로 우리 뭐 풀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거, 그리고 대책, 그리고 푸는 요령, 스킬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첫 페이지를 피면 한자 읽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자 읽기 같은 경우는 원래 3에서는 장단음을 구분하거나 청타음을 구분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으면 2에서는 물론 나오기는 하지만 좀 예외음 읽기라든지 아니면 음독으로 다 읽지 않고 훈 혹은 훈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훈독 훈독 이렇게 읽는 특이하게 읽는 문제가 좀 잘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단어마다 발음이 다른 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소리 내어 읽어보면서 자기가 정확한 발음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소리를 내서 발음하는 연습을 하면 실전 시험에 갔을 때 좀 구분을 했을 때 이렇게 읽으면 어색한데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발음 이거 변화 있는 거는 3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쯔 플러스 카샤타는 으카샤타, 쿠 플러스 카는 으카, 은하, 음빠, 쯔하는 으빠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뭐 단어들이 조금 어려워졌죠. 압축은 아쯔슈꾸가 아니라 아슈꾸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살균 같은 경우 우리 사쯔진 살이 날 때 코러스 한자인데 사킨, 살균 이런 단어는 잘 나오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쿠 플러스 카행이라서 우리 북극을 우리 북자는 홋카이도의 홋쿠거든요. 근데 홋쿄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복기, 후키 이런 거 보이네요. 그 다음에 직경, 조케이 이런 거. 요 한자는 우리 아야시랑도 헷갈리니까 한자 잘 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분포, 분부라든지 분배, 분바이, 반발, 한바츠 이런 거 보이고요. 밀폐, 뭐 밑배, 그 밀자는 또 많아요. 뭐 밀집, 뭐 미슈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 밀자 관련된 단어들 잘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발음 법칙 4가지는 미리 암기해 놓고 시험지 받고 한 켠에 써둔 다음에 애매할 때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러 가지로 읽거나 예외로 읽는 한자 중에서 우리 물자는 원래 붓즈인데 화금 작곡 이렇게 외웠죠. 화요일 금요일은 작곡하겠다 이렇게 외워서 우리 화물은 카모즈, 금물은 김모즈, 작물은 사꾸모즈, 곡물은 코꾸모즈 이런 단어들은 예외로 읽히니까 좀 유의해 주시고요. 사람 인뼈는 보통 진이 많은데 뭐 인정, 닌조, 사람 수 중요하죠. 닌주 이럴 때 인형도 우리 사실은 이 형자가 K가 아니라 교라서 특이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없을 무자는 무였는데 3 때 배우죠. 무사 부진, 부지, 그 다음에 무난, 분한, 그 다음 물에 불에도 있고요. 손재주가 없음 이 단어 부키요로 읽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할게요. 그 다음에 말씀 원자는 보통 again인데 전과 유무 했잖아요. 그래서 전원, 과원, 유원, 무원에서 땡곤, 카곤, 무곤, 유원은 또 앞에 한자도 특이해요. 유이곤으로 읽혀요. 그 외에 홍수의 이 숫자는 물 숫자가 원래 스이옵이니까 고지가 되고요. 연설도 우리 설자가 셋쯤에인데 연설에서는 또 NZ가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우리 강할 강자는 원래 쿄이지만 강제로 고인니 강도 고토에서 읽히니까 주의를 해주시고 우리 번성의 이 성자는 원래 세이로 읽어요. 뭐 성대 세이다이 사실 나용명사 삭간다로 알고 계셨죠? 네, 그런데 번성이란 단어에서만 한조로 읽힌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반응할 때 응자가 오가 아니라 노이네요. 그 외에 엄청 특이하게 읽히는 단어들, 뭐 박사가 하쿠시가 아니라 하카세예요, 하카세. 그리고 뭐 호통치다. 도나루 같은 경우는 제가 천둥을 떨어뜨리다. 가미나리오 오토스 이런 표현도 불호령치다라서 같이 조금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폐기, 고집이란 단어 이꾸지. 그래서 이꾸지나시 기운 기가 키, 기, 캐 이런 게 아니라 쿠로 읽히는 상당히 특이한 단어였죠. 그 다음에 뭐 김, 뭐 유계 이런 것들. 그 다음 넘어가서요. 한자 표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히라가나만 보고 이제 그 단어를 한자를 찾아주는 건데요. 즉각 아는 단어가 아니라면 문장 전체를 해석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뜻을 조금 생각을 해서 붓을 연관 지어보면은 그래도 정답 확률은 올라갑니다.
닮은 한자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말씀 원자 들어가는 거는 말 관련된 것들. 그래서 강의, 강연, 강사, 강당 이런 거고요. 나무 목자 들어간 거는 우리 나뭇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는 모습. 그래서 얼글 구거든요. 그래서 뭐 구조, 뭐 구성,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 케코는 케코데스에서 뭐 됐습니다도 되고 먹게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조개표자 들어가는 이 한자는 우리 조개는 옛날에 화폐를 대신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살 구자예요. 그래서 구매, 구입, 뭐 정기구독 이럴 때 쓰이네요. 그 다음 밑에 뭐 세마이랑 하삼은 한자 닮았으니까 봐주시고요. 여자는 여자한테 다 맡겨요. 그래서 맡길 위자예요. 그래서 뭐 위원회, 이인가이, 뭐 위탁, 그 다음에 위임 이런 거 있고요. 아들자 들어가면 남자의 계절이어서 계절이죠, 계절. 그 계절, 사계, 하계, 방학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지금 이 한자 같은 경우 밑에 부수가 따봉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봉, 우수하다 할 때 빼어날 수였고요. 여기다 책받침을 깔아버리면 우리 책받침 같은 경우는 아크릴 책받침은 좀 투명하잖아요. 그래서 투명하다, 투자. 그래서 투명, 투시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 우리 뭐 금속은 새기고 기록한다. 그래서 뭐 소리 새기는 녹음, 녹화, 기록 이런 거 있고, 얘는 우리 제가 항상 나무를 그려서 나무는 초록색, 음독은 요구차이니까 이런 단어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수별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헷갈리는 한자도 밑에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때까지 공부했듯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2는 어형성 파트가 별도로 있죠. 그래서 어형성 파트는 전미어 접두어 문제가 잘 나와요. 그 중에 잘 나오는 게 이 부, 비, 미, 무가 되게 잘 나왔어요. 특이점은 우리 무경험이 아니라 미경험, 아직 경험을 못했다. 미경험 쓰는 거 조금 주의해 주시고, 한자를 읽을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본어에만 있는 접두어 이거 있었죠. 쇼, 여러, 모든이라는. 그래서 쇼몬다이, 여러 문제, 모든 비용, 쇼히요, 그 다음에 여러 외국, 쇼가이코쿠 이런 단어들은 특이하니까 체크를 해주시고 한번 쭉 모르는 거 없나 체크를 해주세요. 다음 복합동사 문제가 잘 나오고, 복합동사는 용법 문제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잘 다져 놓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도 단어를 하나만 알아도 유추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케로는 받다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케레를 받아들이다, 우케츠케로 접수받다, 우케토를 수치하다, 약간 뜻이 약간 받는다라는 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히코는 사실 당기다인데 히키우케로 하면은 그냥 당겨서 떠맡았다. 뭐 아닌 부탁이나 요구를 받아들이다 되고요. 히키토메루는 만류하다, 말리다 이렇게 돼요. 오모우는 뭐 생각하다니까 오모이다스. 오모이다스는 해서 지나간 옛날 일을 생각해내는 거고요. 오모이츠코는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문득 떠오르고 생각해내는 거예요. 우츠는 우리 우치아케루 속마음을 털어놓다 고백하다가 출제가 됐었고요. 우치캐스도 눈여겨봐놓죠. 우치캐스는 부인하다, 부정하다예요. 우치아와세는 우리 사전협의라는 단어로 많이들 만났죠. 그 다음 뭐 사시있고, 뭐 공제하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에도 제가 좀 잘 나올 것 같다 싶은 거를 정리를 해놨으니까 집에서 한번 보시고, 가타카나어도 하나씩 꼭 나와요. N3에서는 가타카나를 읽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N2는 약간 70% 정도는 읽기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나 하면은 한 30-40% 정도는 좀 한국에선 잘 안 쓴다든지 아니면은 좀 생소한 게 나올 수도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뭐 동맹파업 스토라이키라든지 아니면 뭐 명예퇴직 리스토라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교재 앞쪽 학습편에 외래어 리스트가 있으니까 만약에 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꼭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 놓을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 교체유의어입니다. 교체유의어도 5문제가 나오는데요. 의미적으로 가까운 단어, 제일 가까운 표현을 찾는 거예요. 부사가 서로 비슷한 거. 예를 들면 우리 우연히, 그제는 타마타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잖아요. 아니면 우연히 딱 만나다. 바타리 아우랑 나올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했던 거 잘 체크를 해주시고 아니면 가타카나어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기출됐던 거랑 우리 예상 단어들 토리아이즈는 우선이지만 마즈처럼 순서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1단이기 때문에 있지요라는 표현 5계산은 가장되다니까 뭐 오버하다. 그러니까 제가 나왔던 거랑 그 다음에 나올 것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소로에루가 세트화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똑같이 맞추는 거. 그래서 오나지니스루 이런 거. 그다음 마기와 이거는 지금 최근에 기출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뭐뭐 하기 직전 찰나라는 표현이라서 바로 뭐 수군의 의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체크를 해주세요. 집에서 읽어보시고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셔서 좀 부담 없이 유니폼은 제복, 유니크는 도크토크 좀 많이 본 것들도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리코다, 카시코이도 되게 자주 나오고 있죠. 둘 다 현명하다, 똑똑하다 였어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용법 문제 5개가 나오는데 N2 같은 경우는 N3랑 다르게 105분을 주고 독해까지 함께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용법은 5개 단어 파악하시고 아는 것만 푸시고 모르는 거는 사실 풀려고 하면은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을 뿐더러 뒤에 시간이 조금 차감이 되니까요. 용법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보시고 모르는 건 일단 후순위로 미루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품사를 알면은 한두 문제 걸러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뭐 나용용사다 이렇게 품사를 파악하고 답을 추리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뭐 특정 단어랑 같이 잘 쓰는 거. 우리 기시리는 빼곡히 깍 차다, 뭐 쯔마루, 들어가다, 하이루 이런 것부터 해서 제가 누레루는 흠뻑, 비쇼리 이런 식으로 코츠코츠는 부지런히 뭐 핫다르코나 벤큐스루 스카리는 완전히 싹 있다, 변하다 이런 식으로 짓도 가만히 보다니까 있거나 아니면 가만 보거나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자또는 대충 휙 뭐 보다 읽다도 있고 아니면 매우 도스 훑어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따까모는 마루대랑 똑같죠. 뭐뭐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보시고요. 실전 문제에서 만약에 모르는 게 나왔는데 시간은 남았다 이렇게 되시면 그 보기를 읽어보면서 자기가 한국말로 바꿀 수 있겠다. 아니 한국말이야. 일본어로 좀 적절하게 바꿀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조금 밀어놓고 아 이거는 일본어로 도저히 뭘로 바꿔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을 때 답일 확률이 그나마 높을 수는 있어요. 좀 모르는 거 나왔을 때 좀 대처법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문법으로 갈게요. 문법 같은 경우는 우리 N3 문법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N3도 조금 봐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 제가 부교재에 드렸던 필수 문법 표현을 꼼꼼히 숙지를 하셔서요. 문법 부교재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 그러니까 무겁지 않잖아요. 시험 직전까지 조금 들고 가서 반복해서 조금 학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N3랑 같이 존경어 겸용어 문제는 한 문제 이상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존경협력 문제가 나오면은 행동의 행위자의 주체를 파악한 다음에 나거나 우리 쪽 사람이면 겸양, 상대방이거나 손윗 사람이면 존경, 그리고 특수 존경 겸양어 잘 외워놓으시고 만드는 공식은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한 번 더 넣어놨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수 존경어 겸양어 표도 혹시나 싶어서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모른다 싶은 거는 지금이라도 다시 체크를 하셔서 달달 외워놓으시면 돼요. 특수 존경어 겸양어 문제는 외우기만 하면 한 문제 그냥 맞추는 건데요. 그 다음에 제가 히사시부리 데스 같은 경우는 오랜만입니다. 근데 2에서는 고부사타시 때 오리마스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들 그동안 뭐 격주했습니다 식으로 조금 어려운 표현들 넣어놨으니까 같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의 완성이 순서 맞추기 별 따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명사조사 서술어 아니면 그 안에서 아는 문법이나 문형 찾기 아니면 첫 번째 칸이랑 마지막 칸에 들어갈 말 먼저 생각하시거나 이도저도 안 되면 서술어를 먼저 뽑아내서 서술어 전후로 맞춰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문의 완성 체크를 하고 글의 문법, 문장의 문법은 독해 문제를 가장한 5개짜리 문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정답률이 좋지 않다면 이 문제 역시 조금 후순위로 돌려서 독해를 좀 더 맞추는 게 이득일 수는 있어요. 점수로 봤을 때. 근데 많이 어렵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글의 내용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글의 문법, 앞뒤, 이제 연결 이런 게 위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를 묻는 문제가 한 문제 이상 나와요. 그래서 접속사 잘 체크해 주시고 접속사 제가 여기다가 쭉 예문이랑 써놨으니까 집에서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할게요. 다음 독해입니다. 독해는 우리 단문이 5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한 200자 정도의 지문인데 뭐 윗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대조해 봐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편지글 같은 경우는 목적을 물어보는 게 많고 편지글은 목적이 조금 앞쪽에 나오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수필이나 비문 같은 경우는 뒤에 본인의 주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마지막 문장을 조금 위주로 해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대로 이렇게 본문 내용을 그대로 보기에 출제가 되는 거는 답에서 조금 멀고요. 교체 유의어나 비슷한 표현으로 바꿔서 보기에 출제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니까 평소 교체 유의어가 빵빵하게 되어져 있다면은 답 찾으실 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중문은 우리 3개씩 세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 3개가, 그러니까 3개, 문제 하나가 3개, 그러니까 지문 하나가 3문제, 3세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읽고 푸시는 게 아니라 1번 보고 1번 보기 1번 밑줄까지 보고 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줄 지문 형태는 앞뒤 중심으로 포커스가 나오니까 잘 맞춰서 정답을 찾아주셔야 되고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3번째 단락,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에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역시 교체 유의어에 집중을 해서 대조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종합이에는 A 문장, 그 다음에 B 지문 이렇게 해서 읽는 건데 이것도 우리 공략했죠. A 지문 우선 읽은 다음에 그 2문제 중에서 보기를 조금 추려주시고 B 지문을 읽고 답을 확정을 지으시면 됩니다. 장문 이해 같은 경우는 우리 길게 나오지만 똑같이 종문과 함께 푸는 요령은 동일하니까 그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결을 해나가 주시면 되고 사실 정보 검색은 찍으면 너무 아까운 파트긴 해요. 그래서 단문 하기 전이나 아니면 단문을 하고 나서 중문 들어가기 전에 미리 조금 체크를 해놓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만 읽고 보면 되는 거니까 선택지에서 공통점 이런 게 있으면 묶어놓고 차이점은 밑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단축을 하는 요령도 조금은 필요합니다. 청해 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N3 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과제 이해 파트가 5문제가 나오는데 과제 이해는 그림 문제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런 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제 관련된 단어들 그래서 뭐뭐 하기 전에 라든지 아니면 마즈, 사이쇼니, 하지메니 이런 게 나오면 답일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뭐 과거 시제를 암시하는 뭐, 마다, 스네니, 토쿠니 이런 부사들도 잘 귀 기울여 듣는 게 중요해요. 다음 포인트 이해 같은 경우는 문제 주고 그 다음에 보기 읽을 시간도 주고 그 다음에 대화가 나와서 학생들이 조금 수월하게 여기는 파트이기도 하지만 2개를 상당히 헷갈리게 내거나 아니면 반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력을 잊지 않고 들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남자는 혹은 여자는 이렇게 했을 때 주인공이 누군지 미리 메모를 해놔야지 나중에 가서 안 헷갈려요. 그래서 뭐 소래요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나니요리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야리 역시 중요한 거 뭐 케큐쿠 결국 뭐 결말 쯔마리 즉 다시 말해 중요한 거 한 번 더 포인트 이런 식으로 이런 소래요리 나니요리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답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되고 지금 그 지문 내용이 읽어주는 내용이 보기랑 너무 똑같이 생기면은 또 답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대부분 유의어로 대체해서 나오는 표현이나 그런 보기가 답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도 조금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다음 개요이해 같은 경우는 5문제가 나오는데 질문 없이 상황만 주어지죠. 그리고 지문 나오고 보기도 다 불러주기 때문에 부담이 크긴 하지만 지금 제목 자체가 개요이예요. 그래서 좀 대체적인 의도나 주장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한 사람에 대하면 키워드, 그러니까 단어 위주로 조금 메모를 해주시고, 두 사람 대하면 남자, 여자 구분해서 누구 걸 물어볼지 모르니까 따로따로 조금 메모를 하면서 들으시면은 이제 1, 2, 3, 4 했을 때 아닌 건 확실히 아니다 하고 X를 쳐놓고 한 두어 개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감으로 찍고 넘어가세요. 너무 그 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면 뒤에 문제를 다 틀리게 되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시겠습니다. 여기 뭐 제가 대책 같은 거 써놨으니까 한번 이렇게 읽어봐 주시고요. 즉시응답 또 12문제나 있는데 되게 짧게 지나가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돼요. 좀 지나간 문제에 정신이 사로잡혀 있으면 그 다음 문제에서 다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OX 치다가 아니면 그냥 찍고 넘어가서 다음 문제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나간 문제는 좀 과감히 포기하고 빨리빨리 다시 집중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경어나 종경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놓지 말고 외워놓고 똑같이 행위자 주체 파악한 다음에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종합이해가 N2에 새로 들어온 파트인데 1번 문제의 유형은 보통 4가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제 한 명이 고르는 건데 1, 2번의 공통점 차이점, 그 다음에 3, 4번의 그 1, 2와의 공통, 그리고 2개의 차이 이런 식으로 조금 메모를 잘 해놓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3인 대화 같은 경우는 보통 부모, 자식이라든지 상사, 부하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3명이서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나 라는 그 결론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키워드를 좀 신속하게 적어서 포인트 이해처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3명 대화지만 한 명이 이제 쭉 이제 4가지 뭐 상품이나 제품 혹은 여러 가지를 설명을 쭉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자 여자가 다 듣고 나서 나는 이것도 좋은데 이걸로 할래 이렇게 했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난 이번에 이것도 해보겠다 이런 류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충 파트마다 대책이랑 이런 걸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정독하신 다음에 시험에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2017년 버전 그 JLPT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제집, 샘플 문제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꼭 풀어서 독해 부분까지 다 단어하고 체크를 해서 시험 치러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